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동양거전 주역의 57번째 궤 손이풍에 대한 여러 해석입니다. 주자 같은 대학자들의 해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랑요. 또 이 궤를 아주 생생하게 풀어낸 강의 녹취록,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자료들 처음 봤을 때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겸손이 핵심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극찬하자가 바로 다음 장에서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겸손이 정답이고 또 어떤 겸손이 오답이라는 건지 뭐랄까 수수께끼 같았어요. 아주 좋은 지점인데요. 사실 그게 바로 이 손이풍 궤의 핵심입니다. 그런가요? 네, 겸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몸을 낮추는 기술이 아니고요. 상황과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독이 되기도 하는 아주 섬세한 태도라는 거죠. 이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겸손의 두 얼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도 혹시 어떤 조직에 새로 들어갔을 때 혹은 중요한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 어디까지 나를 낮춰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실용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람처럼 스며든다는 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서부터 보죠. 자료에서 손은 들어갑니다. 즉, 손자 이비아야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들어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드는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바로 나그네의 비유요. 마치 처음 방문한 낯선 마을에 들어가는 여행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나그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 마음을 얻고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다짜고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외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공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겠죠. 네, 그렇죠. 바로 그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가 손의 기본 속성입니다. 괴의 모양 자체도 그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역의 괴는 6개의 선, 그러니까 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괴는 맨 아래 하나의 부드러운 선, 음효가 위에 있는 2개의 단단한 선, 양효 아래에 공손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이 괴의 전체적인 메시지도 작게 형통하니 나아갈 바가 있으면 이롭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작게 형통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강하고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따르라는 게 이 괴의 핵심 해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냥 힘 있는 사람한테 줄 서라. 뭐랄까 좀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단순히 권력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괴의 2번째와 5번째 자리에 있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강건한 양효를 뜻해요. 즉, 올바른 비전과 원칙을 가진 리더, 혹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멘토를 의미하는 거죠. 약한 존재, 즉 음효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훌륭한 리더의 지혜와 힘을 빌려서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작은 형통함이라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무작정 강자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올바른 멘토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스로 형태는 없지만 모든 틈새로 스며들어서 세상을 채우는 것처럼 부드러움과 겸손을 무기로 관계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 이게 손의 첫 번째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손꾀가요, 위아래로 2번 겹쳐진 중손의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리더십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신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솔직히 신명, 그러니까 명령을 거듭한다는 말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중요하니까 2번 말해 같은 느낌인 줄 알았어요. 부하 직원이 잘 못 따라들으니까 반복해서 똑똑히 알려주라는 약간 그런 권위적인 뉘앙스로요. 하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주위의 해석을 보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명은 단순히 명령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정중하고 거듭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거든요. 핵심은 그 뒤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마치 바람이 살과 뼈에 스며들듯, 즉 룬기 잡수이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살과 뼈에 스며들도록.
이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네요. 상대방의 온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소통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봉 방씨라는 학자의 해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리더인 내가 스스로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여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듣는 사람이 중요하군요. 네, 듣는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순하다, 즉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진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신뢰가 쌓일 때까지 3번 명령하고 5번 설명하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쌍방의 교감이네요. 이 대목에서 강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판사의 이야기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 판사 이야기요? 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흉악한 죄수인데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이유를 빼곡히 담은 거의 논문 수준의 판결문을 써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줬다는 이야기요. 그 판사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법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고 대관적인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조차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모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이야말로 손꾀가 말하는 신명의 가장 완벽한 현대적 버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령을 내리는 행위와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리더의 소통법에 대한 손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리더가 무조건 몸을 낮추고 살과 뼈에 스며들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 겸손이 독이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까 말한 그 수수께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겸손의 두 얼굴이 등장할 차례죠. 자료에서는 건강한 겸손과 병적인 겸손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융산 이 씨의 해석인데 강함이 올바름을 따르지 않으면 독선이 되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첨이 된다고 말해요. 와, 문장이 아주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부드러움, 즉 겸손은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따르는 강건한 중심을 향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 사례들이 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2가지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보여주는데 바로 궤의 맨 아래 첫 번째 효인 초6과 세 번째 효인 구3입니다. 각 효, 그러니까 이 궤를 구성하는 6개의 선 하나하나가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맨 아래 가장 시작 단계인 초육부터 보죠. 이 효의 상태를 나아갈까 물러설까 망설이는 모습으로 묘사해요. 이건 겸손이 지나쳐서, 즉 과유 빗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뜻이 의심스럽게 되고 지이라고 하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처방이 정말 의외였어요. 무인의 굳셈이 이롭다고요? 겸손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군인처럼 단호해지라니 정반대의 조언이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중심이 너무 약해져서 흔들릴 땐 부드러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의식적으로라도 군인처럼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듯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태도를 취해서 내면에 무너진 중심부터 바로 세우라는 아주 적극적인 처방인 셈이죠. 아, 여기서 강의 녹취록에 나온 강사분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극심한 불안감과 사람 기피증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원인을 파고들고 마음의 병을 다스려 나갔던 과정 자체가 바로 무인의 굳셈을 실천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안의 불안과 우유부단함을 외부의 적처럼 규정하고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 맞아요. 그게 바로 병적인 겸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죠. 반면에 세 번째 효인 구삼은 완전히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이건 자주 굽히니 부끄럽다, 즉 핀순, 린이라고 표현되더군요. 자주 굽히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게 가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구삼은 본래 양효, 즉 기질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떠밀려서 혹은 무언가 얻을 게 있어서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경우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니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겠어요. 아, 앞에서는 거만하고 뒤에서는 공손한 태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 가끔 보게 되죠.
속이 뻔히 보이는데 억지로 굽히는 모습이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민망한 상황.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 상황이 나빠지니 더 비굴하게 굽혀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에 대한 최종 진단이 뜻이 막혔다, 지균이에요. 억지 겸손은 결국 내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경고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지나치게 소심한 겸손은 의심을 낳고 억지로 하는 겸손은 길을 막아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가 남았네요. 도대체 이상적인 겸손은 어떤 모습이죠? 그 해답을 두 번째 효인 구의가 보여줍니다. 구절이 아주 독특해요. 침상 아래에 엎드리니 재관과 무당을 쓰는 것이 번잡한 듯하나 길하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침상 아래에 엎드린다니 이건 거의 비굴해 보일 정도로 극단적인 겸손 아닌가요? 앞에서는 지나친 겸손이 의심을 낳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결과가 길하다고 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의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효, 초육의 지나친 겸손은 두려움과 자신감 없음에서 나온 병적인 겸손이었죠. 하지만 구의의 이 극진한 겸손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강건한 중심, 즉 강중에서 우러나온 지극한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아, 중심이 바로 선 상태에서 하는 겸손이냐, 아니냐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재관과 무당이라는 비유를 쓴 겁니다. 옛날에 재관이나 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의식을 치릅니까? 목욕제게 하고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수많은 절차를 거쳐 기도를 올리죠. 겉보기엔 그저 번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행위는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진심의 표현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 번잡함이 바로 정성의 다른 이름이었네요.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지극한 예와 정성으로 대한다면 겉보기에 좀 지나쳐 보일지라도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료의 한 구절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예로서 윗사람을 섬긴다면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손꾀가 말하는 겸손의 최고 경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처세술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진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관계의 문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역의 손꾀를 통해 겸손이라는 가치를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지혜에서부터 살과 뼈에 스며들게 하는 리더의 소통법, 그리고 의심을 낳는 겸손과 길을 막는 겸손, 마지막으로 신과도 통하는 지극한 정성의 겸손까지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네요. 돌아보면 송괴가 말하는 최고의 겸손은 결국 나 자신을 지우고 없애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올곧은 중심과 진정성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었죠. 두려움에서 나온 겸손은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억지로 꾸민 겸손은 나의 뜻을 꺾어버리지만 지극한 정성이 담긴 겸손은 보이지 않는 신의 마음까지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낸 수수께끼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를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의도와 진심을 더 투명하고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굽힐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저제관의 기도처럼 번잡해 보일 정도로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